안녕하세요, 코딩빌입니다. 오늘은 CSS를 들어가기 전에 CSS가 무엇인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HTML은 일단은 사이트의 뼈대를 이렇게 글자 같은 걸 적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박스 같은 걸 넣어서 사이트의 뼈대를 잡는 거라고 했죠. 자, 그럼 CSS는 무엇일까요? CSS는 그 HTML로 사이트를 이제 뼈대를 잡아준 거를 이제 꾸미는 것입니다. 색깔을 넣어준다거나 아니면 어떻게 글꼴을 바꾼다거나 아니면 어디 어떻게 배치한다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사이트를 더 예쁘게라고 해야 될까요? 사이트를 더 꾸미는 그런 언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HTML과 CSS는 모두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해석을 해가지고 보여줍니다. 자, CSS는 두 가지 타입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HTML의 스타일 태그를 통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여기 안에 스타일을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보도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타입으로 CSS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작성한 것보다 여기에 작성한 것이 더 많이 쓰입니다. 자, 일단 CSS의 기본 형태를 알아볼까요? CSS는 일단 HTML 태그 중에 꾸며줄 태그를 일단 정합시다. P 태그로 정합시다.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어떤 속성이 들어갈지 정해주는 것에 정해주는 중괄호라고 할까요? 중괄호 맞죠? 중괄호를 넣어줍시다.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속성을 넣어줍시다. 컬러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속성을 하나 넣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무조건 이렇게 세미콜론을 붙여줘야 됩니다. 여기 아래가 쉼표죠? 이렇게 세미콜론을 하나 넣어줘야 합니다. 세미콜론 넣어주면 한 속성이 끝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쉼표 같은 거 없이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또 하나의 속성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실행해보면 이렇게 빨간색 글씨에다가 노란색 배경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원래 기본 형태는 이렇게 하는 거지만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여기를 떼고 그 다음에 컬러 레드 떼고 이렇게 해서 정렬 이렇게 아주 반듯반듯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줄은 더 많이 낭비하지만 훨씬 더 알아보기 쉬워졌죠. 여기는 이제 태그를 하나만 적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가지 태그들을 적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그뿐만 아니라 샵을 붙여넣고 그 다음에 원하는 이름을 써주고 그 다음에 id라는 것을 써서 여기 위에 적은 거 있죠? 이거랑 동일하게 해주시면 이렇게 똑같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샵을 붙이면 id에 있는 값을 여기에 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스타일 내에서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고 여기서 스타일을 작성하면 이렇게 하면 넣지 않은 백그라운드 컬러는 옐로우는 없어지고 그 다음에 컬러 레드만 적용돼가지고 이렇게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CSS를 작성하는 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속성은 어떻게 정의할 거 그리고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떤 것을 어떻게 변화시킬 건지 이렇게 id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id 말고 클래스라는 것도 있습니다. 점을 붙여주고 그 다음에 아까 id를 썼죠? id 말고 클래스라는 것을 써줍니다. 클래스는 아까 id를 썼을 때랑 똑같은 효과를 발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아이디랑 클래스랑 똑같지 않나요? 똑같은 것 같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자, 다른 점은 아이디는 각각의 아이디당 태그 한 개만 적용할 수 있지만, 자, 여기 보세요. 태그 한 개만 쓸 수 있지만 H1이라고 해봅시다. 그 다음에 이걸 복사해서 붙여넣어 봅시다. 각각 h1.name이라고 하고 p.name이라고 해봅시다. 백그라운드 컬러로 바꿔봅시다. 오렌지. 이렇게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h1 name이라고 한 부분은 오렌지, h1이죠? 빨간 글씨에다가 오렌지, 빨간 글씨에다가 오렌지, 이게 적용된 겁니다. p.name이라고 한 거는 이렇게 노란색에 적용된 거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클래스는 이렇게 앞에 가까이 태그 플러스 클래스를 적용시켜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클래스가 말 그대로 아이디보다 조금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디보다는 클래스를 많이 쓰는 편입니다. 홈페이지를 작성할 때. 자, 그 다음에 CSS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CSS에 새로 만들기 텍스트 문서. 아무렇게나 정해주시고 CSS라고 적어주겠습니다. CSS. 그럼 유행인 CSS 스타일리스트라고 나오죠. 이걸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스타일 안에 있는 내용을 집어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집어넣어주겠습니다. 그렇게 집어넣어서 외부 CSS를 저장을 해줍시다. 자, 그 다음에 스타일을 지워주시고 다시 로딩 보면 스타일이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CSS 파일이 있는 폴더를 잘 보고 스타일 src CSS 외부 CSS라고 해봅시다. 다시 로딩 해봅시다. 외부 CSS 맞죠? 이렇게 하고 스타일이 아니었군요. 잘못했군요. 링크란 태그를 써줘야 됩니다. 스타일 쉿 텍스트 CSS라고 적은 href의 CSS 그 다음에 외부 CSS를 적어줍시다. 이제 이렇게 하고 링크는 덮어주지 맙시다. 이렇게 하면 다시 스타일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외부 파일에서도 이렇게 불러와서 CSS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이트 홈페이지 만들 때는 이렇게 외부에서 불러오는 방법을 많이 써요. 왜냐하면 CSS를 여기다 다 쓰면 길이가 존시나 길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외부 파일을 따로 둬가지고 CSS를 따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스타일이 보자면 만약에 말이죠, 스타일이 겹치면 어떻게 될까요? 스타일이 만약 겹치면 어떻게 될까요? 컬러는 컬러 그린 블루
이렇게 내부랑 외부 둘 다 이렇게 놓습니다. 똑같은 태그로요. 한번 해볼까요? 보였죠? 이렇게 스타일 내부에, 외부보다는 내부에 적용된 스타일이 먼저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었죠?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스타일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컬러는 이렇게 하고 다시 보면 외부보단 내부의 스타일 안에 있는 태그가 스타일 안에 있는 태그보다는 여기 이렇게 자체 태그 안에 있는 이 스타일이 더 먼저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CSS에 적용되는 우선순위를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팁을 드리자면 F12를 눌러봅시다. 그 다음에 H1을 가면 요렇게 여기에 H1 네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HTML 보디 말고 H1 네임이라는 것을 가면 이렇게 CSS가 있죠. 자, 이렇게 줄이 이렇게 찍 간 것이 있습니다. 줄이 찍찍 가 있는 것을 이렇게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 속성을 무시하고 여기 위에 있는 컬러 아쿠아 속성을 한다는 것이죠. 이 밑에 있는 것은 뭐냐고요? 이거 H1 기본 속성입니다. 에이전트 스타일 시트 HTML5에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스타일이고요. 이렇게 먼저 적용된 스타일은 이 위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P도 가보면 이렇게 위에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CSS에서 이렇게 오렌지, 옐로우 말고도 색을 지정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은 일단 이렇게 오렌지 어딨냐 여기 있네. 컬러 아쿠아, 오렌지, 라이트 그린, 뭐 저저저 그렇게 정해주는 것 같고, 아니면 컬러는 RGB 그리고 RGB 값을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IP 주소랑 헷갈렸네요. 쉼표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색깔에 맞는 값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조금 더 이렇게 밝아진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색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RGB 값을 적어서 하는 거 말고도 샵을 적고 그 다음에 해시 값으로 이렇게 정해진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 해시 값이랑 RGB 값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구별해서 쓰기 힘들잖아요. 물론 구별해서 쓸 수도 있다만, 그래가지고 다른 HTML 그 컬러 정해주는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런 사이트에 가가지고 내가 맞는 컬러를 정해준 다음에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그건 나중에 한번 프로젝트를 만들 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CSS에서 다양하게 색을 적용한 방법도 알아봤고요. 자, 이렇게 해서 CSS의 다양한 기초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코딩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